오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4월 4일 목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메인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어제 이 미 동부로 해가지고 스톰이 이렇게 또 지나갔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지아 이 아틀란타에서부터 이 일리노이즈까지 이렇게 이 스톰이 지나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이렇게 또 입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스톰 때문에 이 미국 내에서 3명이나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3명이나 사망을 했는지 이렇게 또 보면은 나무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이 스톰 때문에 이렇게 또 부러져가지고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덮쳤나봐요. 그래가지고 한 2명 정도가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스톰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 때문에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스톰 때문에 이 미국이 어제는 좀 많은 피해 그리고 이제 사망 사고 3명의 사망자도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정말 가장 무서운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은 항상 좀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또 다니시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이렇게 또 바뀌어가고 있으면서 이런 이제 스톰 같은 것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에서 잘못 오인을 하는 바람에 포격을 구호 차량에다가 하는 바람에 7명의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뒤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 네타냐후한테 이 이스라엘한테 이거는 진짜 최악의 전쟁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이 전쟁 이거 뭐 하는 거냐? 이 전쟁 빨리 멈춰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이 구호 차량 5인 포격에 대해 가지고 7명의 사망한 가운데 이제 한 명은 이제 미국인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네타냐후한테 굉장히 비난을 이렇게 또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여기 이 디테일한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그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5인 포격을 한 그날에 이스라엘한테 포탄들을 더 이렇게 또 지원해주기로 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미국의 이 스탠스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이렇게 또 계속하고 있으면서 미국은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또 뒤로 계속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이 전쟁 빨리 멈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전 세계로부터 지금 미국이 좀 욕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좀 많은 이런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이스라엘 전쟁 그만하라고 해놓고서 계속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느냐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진짜 앞뒤에 말이 좀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계속 이 상태로 가면은 전 세계로부터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이제 모순적인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뉴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뭐 중동 그리고 뭐 동유럽 해가지고 이쪽이 좀 굉장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도 커다란 게 2개나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 나토를 보면은 이 나토가 이 유럽을 굳건히 이렇게 또 지키고 있으면서 미국이 좀 중심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토를 보면은 75주년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75주년이면서 중요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만약에 이번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나토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비상 대책을 이렇게 또 세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나토 이거 뭐 탈퇴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나토를 보면은 나토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그 나라들을 보면은 GDP 한 2% 정도는 이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2%를 지금 안 내고 있다고요. 뭐 1점 몇 %를 이렇게 또 내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왜 우리 미국만 이렇게 분담금을 많이 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너네들 만약에 2%씩 다 안 낸다고 하면은 나 분명히 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으름장을 내놨거든요.
예, 이런 얘기를 들으면 트럼프 맞는 얘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나토에서는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아마도 분명히 이 나토를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 나토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보면은 좀 이제 진한 색 있지 않습니까? 진한 색은 원래 이 나토 국가였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연한 색은 1991년도 이후에 이 나토에 가입이 된 그런 이제 나라라고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나토를 보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영향력을 넓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때 좀 위험했었죠. 미국이 나토를 이렇게 또 뭐 탈퇴를 하면서 뭐 굉장히 얘기가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가 미국이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뽑히게 되면서 다시 신뢰도를 이렇게 으쓱으쓱 올리게 되면서 나토가 다시 이렇게 또 뭉치게 됐죠. 뭉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국가들이 계속 이렇게 또 가입을 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유럽도 이 나토가 없어지면 굉장히 지금 위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토 국가들은 이 75주년을 맞이를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노심초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발 트럼프만 대통령이 되지 말아라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 더 AP 뉴스를 보면은 이런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을 보면은 분명히 반으로 막 쪼개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다시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오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분열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이제 코어 밸류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하다. 라는 그런 이제 설문조사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미국인들은 과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이 설문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설문조사를 한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인들 한 91% 정도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 라는 것은 우리들이 코어 밸류로 이렇게 두고 있다. 다시 말해가지고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지금 이 트럼프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나는 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모든 짓들은 다 용서가 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미국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을 이제 코어 밸류로 이렇게 또 두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right to vote,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두 투표할 권리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이제 91% 가장 높게 이렇게 코어 밸류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freedom of speech라는 내 생각을 표현할 이제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90%로 이렇게 또 코어 밸류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수정 헌법 1항에도 이 freedom of speech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미국은 이런 이제 자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이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거, 이런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the right to privacy,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개인 사생활의 보호, 이런 이제 privacy 있지 않습니까? 이 사생활 보호 같은 거 정말 잘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84% 정도는 the freedom of religion, 우리들이 이제 종교를 가질 자유, 아무런 종교 가질 자유,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the right of the people to assemble peacefully,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freedom of speech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남과 이렇게 반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peacefully, 이제 평화롭게 시위하는 것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지만 트럼프 같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이끌고 트럼피들을 이렇게 또 이끌어가지고 폭력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77% 정도는 the freedom of press, 그러니까 미디어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이제 발언을 하는 그런 이제 미디어, 이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고요. 그리고 54% 정도 좀 굉장히 좀 낮은 수치죠. 한 절반 조금 이제 넘는 것은 the right to keep and bear arms, 그러니까 이제 총기 소유, 그런 자유를 우리는 지지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거는 한 54%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을 보면은 또다시 바이든 대통령이랑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오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또다시 쪼개지고 있거든요. 쪼개지고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하는 이런 중요한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코어 밸류는 우리는 이제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 수정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정 헌법에 있는 그런 법안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 프리덤이 아닌가. 미국 내에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들, 내가 어떤 종교를 믿는 그런 자유, 그런 이제 자유들을 굉장히 중요한 밸류로 미국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얼마 전에 이 트럼프 미디어 추루스 소셜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이렇게 또 벌어들였는데,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인사이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미디어에 일을 했었던 임원들, 그런 사람들이 이 인사이더 트레이더 있지 않습니까? 이 내부 거래를 이렇게 또 했었다라고 하면서 두 명이 내가 한 거 맞다 라고 이렇게 또 시인을 하게 되면서 플레드 길티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트럼프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나, 거의 비슷하게 이제 트럼프 같이 이렇게 또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뭐 내 회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트럼프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내부자 거래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거 진짜 심각하게 걸리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 두 명이 이렇게 또 심각하게 걸렸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벌금 같은 거 시게 좀 맞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만큼의 자산이 필요한지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여기 이 뉴스를 보면은 미국인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모으고 있는 돈은 굉장히 적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차트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인들은 내가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한 65살쯤에는 140만 달러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40만 달러면은 굉장히 좀 많지 않나.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이 되게 되면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미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금액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저금한 그런 이제 금액을 보면은 대략 한 8만 9천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한참 모자르다,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은퇴할 때 가지고 있는 그런 금액보다는 현저히 굉장히 모자르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그런데 65살에 이렇게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한 140만 달러 정도를 이렇게 또 모아야 한다고 하니까 아무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만큼 이제 못 모을 것이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를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9만 달러 정도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 있는 주들에서 가장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이 사람들,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이 사람들 이제 10개 주를 이렇게 또 뽑는다고 하면은 과연 1위가 어디인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 1위는 뭐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이런 생활비가 높은 뉴욕이나 이제 캘리포니아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뉴욕이나 이제 캘리포니아는 아니요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지도를 보면은 2023년도 이 미국인들의 미디언 애뉴얼 인컴이라고 하거든요. 이 미디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균은 아니고 사람들이 버는 이 애뉴얼 인컴을 봤었을 때 이제 딱 중간 있지 않습니까? 딱 중간을 보면은 대략 한 이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진한 색은 한 5만 달러 이상이고, 그리고 연한 색일수록 이제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되면서 이 가장 연한 색은 한 3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이제 주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웨스트 코스트, 그리고 이스트 코스트, 그리고 중간에 조금, 여기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좀 버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또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주들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그런 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또 차트가 이렇게 또 있는데, 미디언 애뉴얼 인컴 in the US in 2023 해가지고 이렇게 또 보면 이제 매사추세츠가 이렇게 1위로 이렇게 또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미디언 인컴이 한 6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오, 정말 많네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은 한 5만 9천 달러, 뉴욕이 한 5만 6천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고, 알래스카 5만 6천 달러, 코네티커트 5만 6천 달러, 메릴랜드 5만 5천 달러, 뉴저지 5만 4천 달러, 콜로라도 5만 4천 달러, 캘리포니아 5만 4천 달러, 9위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아래에 있어가지고 좀 놀랐는데, 그리고 이제 로드 아일랜드 5만 달러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평균이 아니라 이제 미디언이기 때문에 공급의 딱 중간, 딱 중간을 보면 한 이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캘리포니아가 좀 이제 9위로 올라왔다라는 게 조금 놀랐습니다. 이 캘리포니아가 이 생활비가 미국 내에서 좀 엄청나게 높기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낮다라는 거. 한 사람의 이제 연봉이 미디언이 한 이 정도 된다라는 게 조금 의아해하기는 했네요. 그렇더라도 만약에 두 명이 부부가 이렇게 또 일하면은 충분히 10만 달러는 넘기는 그런 수치이기는 수치이죠. 한 11만 달러 정도 이렇게 또 된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어쨌든 간에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봤는데, 이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가 생활비가 또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생활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4인 가족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인컴이 있어야 되는지, 1년에 얼마만큼을 벌어야 하는지 하고 보면은 한 27만 달러 정도가 나왔다고 하네요. 27만 달러. 엄청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뉴욕 같은 경우를 보면은 뉴욕은 한 3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4인 가족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편하게 돈 쓰고 편하게 마음대로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외식하고 그러려고 하면은 뉴욕에서 한 30만 달러, 그리고 여기 캘리포니아 뭐 LA 해가지고는 한 27만 달러 정도를 4인 가족이 편하게 살려면은 벌어야 된다고 하네요. 아마 그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주거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높은데, 그 엄청나게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거비라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이 되게 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 집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이제 생활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비싼 게 아닌가, 여기 캘리포니아나 뉴욕 이런 것들 말이죠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잘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3% 정도 이렇게 더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은 0.6% 정도 이렇게 더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0.8%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이 다우존스가 한 15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면서 3일 연속 이렇게 좀 내려갔거든요. 좀 내려간 것을 이제 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포드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들은 전부 다 이 전기차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포드에서는 지금 이 전기차 팔리는 게 좀 형편없다라고 하면서, 원래 계획을 한 것은 전기 트럭이나 뭐 전기 SUV 빨리 내놔가지고 2025년도부터 이렇게 또 팔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미루고 있다고 하네요. 미루게 되면서 뭐 전기 SUV라든지 뭐 전기 트럭이라든지 새로운 것들 이렇게 또 내놓는 것을 한 2년 정도 더 미뤄가지고 2027년부터 아마도 그 차량들은 나올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포드에서는 2030년도까지 뭐 전기차로 변환하는 것을 지금 좀 늘리겠다, 좀 미루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 중간에는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 있지 않습니까? 뭐 하이브리드나 뭐 플러그인 차량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빈 공간을 메꾸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수정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 들어가지고 이 전기차에 대한 이제 순환 시대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기차가 조금 힘들긴 힘든데, 아마도 이런 얼리 아답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를 다 사고, 그리고 어느 정도 트렌드를 좀 빨리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제 전기차를 다 샀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좀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변환을 하기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전기차 수요가 좀 많이 줄기는 줄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전기차로 모두 바꾸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기름값도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뭐 90달러 지금 찍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가지고 전쟁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좀 이제 문제 있는 것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름값은 계속 오르고 있으면서 80 얼마였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90달러까지 지금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올해 말까지는 100달러까지 오를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바라는 대로 이렇게 또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다 보면은 사람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전기차로 눈을 이렇게 또 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 트럼프랑 지금 미국의 경제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미국의 경제는 지금 엄청나게 튼튼하다.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튼튼한 적은 없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은 그 어떤 나라랑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서 이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경제는 시궁창 속에 빠져 있다. 완전히 쓰레기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 뉴스에서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말이 맞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그리고 두 개의 큰 전쟁이 있으면서 거의 대부분 경제가 미국만큼 이렇게 튼튼한 나라는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는 게 맞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도 지난 시기이고 그리고 커다란 전쟁도 두 개나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어느 정도 좀 좋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실제로 경제 지표를 보면은 미국만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근거 없는 소리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 내에 있는 이 미국인들은 별로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심하게 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잘 안 잡히고 있다 보니까 미국인들은 돈을 이렇게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피부로는 많이 느끼고 있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리바이스 있지 않습니까? 리바이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또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이 헐리데이 시즌에 좀 많은 이런 매출을 이렇게 또 보여줬다고 하고요.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도 이 우리들의 이익은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프로젝션을 이렇게 또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바이스 주식 한 18% 정도 폭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싸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많이들 이렇게 또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패션 같은 거에 좀 많은 관심을 두면서 이 돈을 좀 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소셜 미디어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의 소셜 미디어가 지금 현재 쇼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매도 하는 거 가장 비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분명히 이 트럼프 이 소셜 미디어는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이 소셜미디어, 이 추루스 소셜을 지금 공매도 하려고 엄청나게 빌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추루스 소셜 빌리는 데 있어 가지고 이자율이 560%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추루스 소셜을 숏세일 하려고 공매도를 하려고 엄청나게 지금 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엄청나게 지금 높아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마도 이 추루스 소셜 조만간 엄청나게 떡락을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믿어 싶지 않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뭐 리테일러들 있지 않습니까? 삭스, 뭐 삭스 피프스 아베뉴 이런 이제 삭스나 그리고 펠로톤 같은 곳에서 벤더들한테 자신들한테 이제 물건을 파는 이런 벤더들한테 지급을 하는 그 지급률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늦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자금의 흐름이 좀 안 좋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런 리테일러들이 이런 상황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조만간 조금 이제 위태위태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잘 안 팔리고 있다는 그런 소리지 않습니까? 돈이 잘 안 도는 것은 잘 안 팔리고 있다는 그런 소리인데 이러다가 이제 살짝 침체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오젬픽이라고 해가지고 이 살 빼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젬픽이 원래는 이 살 빼는 약이 아니라 이 다이아비티스, 이 당뇨병을 치료를 하는 그런 약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 오젬픽이랑 비슷한 이 약을 파킨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트라이를 해봤다고 하네요. 트라이를 해보니까 파킨슨병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파킨슨병이 더 이 진행을 좀 늦추는 그런 효과를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오젬픽이라고 해가지고 이 다이아비티, 이 당뇨병 약을 이렇게 또 만들다가 살 빼는 약도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파킨슨병도 만약에 이 병을 늦추게 된다고 하면은
야, 이거 진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제 파킨슨병을 보면은 이제 불치병이지 않습니까? 이런 불치병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늦출 수 있다고 하니까 빨리 좀 개발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산 이 트위터 이 X 있지 않습니까? X에서는 드디어 이 인플루언서들한테, 이 크리에이터들한테 이제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작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좀 유명한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크리에이터들한테는 뭐 블루 체크 마크나 이런 X 서브스크립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서브스크립션을 이제 무료로 이렇게 또 제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진작에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 SNS 서비스 같은 것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인플루언서들이거든요. 이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이 컨텐츠들을 재밌게 만들어내야지만 이 X의 이용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예전에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X 일론 머스크는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9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만 1000건의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의 이 노동시장이 차가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오르긴 올랐지만 미국의 실업수는 뭐 그렇게 아직도 많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아직도 이 노동시장이 따뜻하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튼튼하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침체기에 빠질 그런 이제 기미가 아직은 보이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또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어제가 또 이 파워볼 이렇게 또 추첨을 하지 않았습니까? 추첨을 하면서 이 파워볼이 어제 $1 빌리언 넘었었거든요. 10억 달러가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파워볼 당첨자가 어제도 안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파워볼 이 당첨 금액이 1.23 빌리언 달러가 됐다. 12억 3천만 달러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엄청나게 큰 금액이지 않나. 한국 돈으로 하면은 한 1.6조 원? 엄청나죠? 1.6조. 거의 2조 원 정도 되지 않나. 거의 2조 원까지는 아니구나. 뭐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큰 이 당첨 금액이 이렇게 또 쌓인 가운데 저는 또 이 파워볼 사러 가야 되겠네요. 여러분들도 이 파워볼 딱 한 장만 사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2달러를 사나 20달러를 사나 확률은 비슷합니다. 희박하기 때문에 많이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장만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 파워볼 이 뉴스를 보면은 파워볼 당첨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2등 있지 않습니까? 2등이 캘리포니아에서 2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2명이나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한 명당 160만 달러씩 이렇게 또 받게 된다고 합니다. 대박이네요. 2등도 160만 달러. 와, 진짜 대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캘리포니아 이 날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 날씨가 좀 흐릿흐릿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서든 캘리포니아 몇몇 지역에서는 이런 뭐 소나기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날씨가 뭐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좀 흐린 날도 있고, 그리고 뭐 소나기도 온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또 비가 내린다고 하면은 운전하실 때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